여기 두 사람이 회사 사무실 한복판에 대치한 상태로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키 190은 넘어 보이는 멕시코 남성이고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남자는 그보다는 작은 키의 아시아 남성인데요. 그들을 둘러싼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멕시코 남성에게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벌어진 이 싸움을 보며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같은 멕시코인마저 부끄럽게 만든 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살고 있는 아담 크루스라고 합니다. 저는 다국적 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주재원들이 저희 회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서 왜 굳이 많은 아시아 국가와 교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힘 있는 목소리를 낼 만큼의 직책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 파견 나온 한국 주재원이 지낼 곳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동기 호세가 함께 한국 주재원의 거처와 자동차, 의전 등을 맡았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주재원들은 이렇게까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재원은 달랐어요. 미국, 독일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인물이라고 했죠. 오자마자 팀장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긴장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국 주재원의 회사는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 등을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결합해서 남미 시장을 노리려는 것이었어요. 이게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번 한국 주재원의 방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의 의전은 저와 호세가 주로 맡았는데 처음 맡겨진 중요한 임무에 저는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주재원이 머물 집을 계약했었는데 집주인의 실수로 이중계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신경 썼는데 문제가 터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재원을 마중 나가는 일을 호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했고 문제를 해결할 동안 주재원이 머물 호텔을 예약했죠. 다행히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호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세가 한국 주재원의 마중을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마중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걸 내가 해야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라면 택시를 타고 넘어오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재원의 방문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히 멕시코 공항에서 짐을 바리바리 들고 온 외국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값비싼 물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도나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곧장 주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제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주재원은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자신은 괜찮으니 조심히 오라며 저를 되려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어요. 그러자 주재원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딱 봐도 제가 나이도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니 아직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봤을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정말이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재원이 문제를 삼아서 회사에 항의를 했더라면 저는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멕시코는 일 처리가 화끈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가차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 할 성과도 없고 그럴싸한 일도 해본 적 없는 저는 정말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잘리지 않는다고 해도 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이런 사고를 쳤다며 회사의 신임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주재원 덕분에 저는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고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일을 겪으니 저는 한국 주재원이 멕시코에서 머무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서 봤던 상사들이 이 한국 주재원만 되어도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저는 현재 주재원이 머물 사택에 문제가 생겼고 일주일 정도 호텔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재원을 호텔에 데려다 준 뒤 호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겨우 화를 삭히고 호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마중을 나가지 않은 거야? 내가 보낸 연락을 못 받았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연락도 안 되길래 문자랑 메일도 보냈잖아. 그러자 호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난 처음부터 네가 이해가 안 됐어.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한국이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난 그 사람한테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그 한국인이 별말 안 했지? 왜 그러는 것 같아? 자기 한국 국적이 우리한테 꿀린다는 거 아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너처럼 그렇게 일하면 진짜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니? 좀 적당히 하자, 응? 같이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이 말을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분명 회사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회사의 지시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호세가 뒤에서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설마 면전에다 대고 한국 주재원을 무시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주재원은 자신을 멕시코 이름으로 리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우진이었어요. 리암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팀의 팀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기소개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호세는 탐탁지 않은 표정과 말투로 호세 제임스입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호세는 평소 호탕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호세가 탐탁지 않은 반응을 하니 팀원들 모두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분위기는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주재원 리암도 이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자기소개를 한 뒤 30분 만에 저희 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리암은 저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처럼 일을 했어요. 멕시코에 오기 전에 저희 회사의 시스템과 실적, 업무 진행 방향, 주력 아이템 등을 파악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선배에게 듣기로는 한국인들의 일머리는 따라올 사람들이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리암의 능력을 추켜 세웠어요. 솔직히 진짜 대단하잖아요. 회사에 다닌 지 1년이나 된 저도 아직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암은 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음부터 리암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호세였죠. 호세는 저희가 모여서 리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리암의 험담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리암이 온 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리암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호세는 리암이 온 나라는 한국인데 사실 한국은 워낙에 가난하고 못 살아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한다며 험담하기 시작했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호세는 그 나라는 아주 못 살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한다라며 한국 주재원인 리암도 아마 어릴 때 그런 걸 겪어서 일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라며 북한의 김정은처럼 독재하려고 할 거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전 해외 소식 이런 건 관심이 없었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 웬 독재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다른 국가란 거죠.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분단되었고 현재도 전쟁 중인 나라이더라고요. 하지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보다 몇천 배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곤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리암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호세는 아니었습니다. 호세는 자꾸만 리암이 북한에서 왔고 언젠가는 자신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회사가 북한처럼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가 이렇게 주장을 해봤자죠. 저를 포함한 모든 팀원들은 호세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안 하고 호세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을 수 없었던 건 호세가 리암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나라에서 온 인간의 말을 따를 수는 없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난폭함을 드러내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모습을 이끌어내서 진짜 모습을 회사에 폭로하고 이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 거라고 말했어요. 호세는 몰랐겠지만 리암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호세의 행동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했지만 리암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워줄 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암은 호세를 다른 곳으로 좌천시키거나 강력한 조치로 회사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호세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팀과 조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뒤처지는 사람들을 꼬리 자르듯 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그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고 하죠.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구글은 직원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출근 당일에 해고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암에 걸린 직원을 한 번에 잘라버린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돈이 사람보다 귀할 수는 없다는 리암의 말에 모든 팀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호세가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호세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세의 선 넘는 행동이 극에 달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리암이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무장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는 멕시코 제3의 도시로 그만큼 치안이 괜찮은 곳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이 괜찮을 뿐 경찰과 카르텔이 대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있는 곳은 도심이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타지 않으면 꽤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택시를 타고 다녀요. 택시를 타고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강도의 습격을 당하다니 운이 없어도 굉장히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인 덕에 몸은 다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장 강도의 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차와 차가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리암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팀원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딱 한 사람, 호세만 제외하고 말이죠. 호세는 리암이 입원을 한 것을 두고 엄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호세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에서는 더한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냐면서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닐 텐데 겨우 이런 일을 가지고 입원을 하는 건 회사에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일 거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누워있는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리암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리암이 사고를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멕시코로 들어왔습니다. 리암의 상태를 파악하고 리암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인 해리는 멕시코의 치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견 온 한국인 직원은 멕시코 이름으로 해리였고 한국 이름은 이수영이었습니다. 해리 씨는 이런 치안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안전을 보장했어야 했다고 했죠. 저희는 몬테레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는 생각에 리암의 안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강조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에 몇 번 강조하고 나중에는 별로 크게 주의를 주지 않았죠. 따라서 한국에서 온 해리의 문제 제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세는 달랐습니다. 되려 한국인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멕시코가 한국보다 치안이 안 좋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인 나라가 멕시코보다 낫다니 지금 그걸 믿으라는 소리냐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라면서 큰 소리 쳤죠. 한국 직원은 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쳐봐야 하는 건 호세 당신인 것 같다고 말한 뒤 한국의 치안이 멕시코보다 낫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리를 떠났죠.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한국 회사에 설명하기 위해서 인원을 꾸렸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한국 회사가 저희 회사에 대한 투자를 거둔다면 피해가 막심할 테니까요. 직원들은 한국에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이 문제를 한국 회사가 문제 삼으면 그 불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나서서 한국행에 지원했습니다. 리암이 처음 멕시코에 왔을 때 리암의 의전을 맡았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한국행에 지원을 했어요. 바로 호세였습니다. 저는 호세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한국에 가려고 하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저와 호세, 그리고 한 명의 직원을 포함해 3명이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호세가 한국에 가려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꾸만 멕시코의 치안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멕시코만의 문제인 양, 리암이 당한 일을 엄청난 일로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한국 기업의 행태도 고발하겠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호세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내내 자신이 다운받아온 북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꾸만 한국을 북한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으며 호세가 말하는 곳은 북한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유튜브에서 찾아온 영상인데 가자마자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면서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호세가 보여준 영상은 끔찍하기는 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만 부른 깡마른 아이들이 나무 껍질 같은 것을 씹고 있는 영상도 있었고 다 떨어진 군복을 입고 있는 남녀가 토굴 같은 데서 나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호세는 리암의 나라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이냐면서 침을 튀기며 말을 하더군요. 가로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니 얼마나 치안이 엉망이겠냐는 말까지 덧붙였죠. 결론은 늘 하나로 모아졌어요. 그런 나라에서 왔으면서 멕시코에서 무장강도 만난 것으로 항의를 하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깨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신세계였어요. 멕시코의 공항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고 조명조차도 누리끼리 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는 곳도 있었고 바닥의 타일도 살짝 깨져 있기도 했죠. 멕시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조명도 밝았고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청소하는 기계에 올라타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호세는 적잖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호세에게 네가 생각하는 한국이 이런 모습이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세는 공항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니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것이라며 공항을 빠져나가면 영상에서 본 그런 모습들이 줄지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의 그런 주장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빠져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수도인 서울로 가는 길은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몬테레이는 멕시코의 제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도로는 정말 잘 닦여 있었습니다. 물론 호세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좋은 모습이 보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호세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호세는 한국의 수도에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마저도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버스도 흔히 보였고 도시의 조경도 훌륭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도 없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만 나와서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도로가 깨끗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멕시코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세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호세는 절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보고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저희는 밤이 되면 꼬박꼬박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왔다 보니 밤거리가 당연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밤거리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여성들이요. 멕시코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음엔 저희가 보고 있는 광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는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었고 총에 대해서 큰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중 총을 소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총을 가지고 대치하는 상황이라던가 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또한 어린아이들이 혼자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런 행동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홀로 등교시킨다면 부모들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호세가 보여줬던 영상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먹는 영상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아니란 건 확실하더군요. 한국의 밤거리에는 맛있는 음식이 즐비했고 놀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치안이 좋으니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젊음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호세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몸으로 경험한 뒤로부터 호텔에 박혀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에 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 회사와의 미팅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회사는 한국까지 와서 책임을 지겠다는 저희에게 크게 감동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 회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저희와의 교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는 리암도 많이 회복되어서 회사에 출근할 만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세였어요. 호세는 리암 덕분에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암이 넓은 마음으로 호세의 행동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무례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리암이 다친 후에 멕시코로 왔었던 한국 직원 해리 씨는 가차 없었습니다. 해리 씨는 멕시코에 남아있던 팀원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었고 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다시 돌아온 호세는 자신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호세는 자신은 리암이 북한에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행동을 해왔던 것이고 자신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호세는 못 들어본 아시아국에서 온 한 동양인이 자신의 상사가 되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리암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 한 것이죠. 뭐 성향이 그러려니 하기야 합니다만 이건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를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없었고 저도 그랬고 호세도 그랬고 국가 이름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엄청난 국가의 기업이라면서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 투자까지 했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칭송하는 거다 그런 걸로 인식했죠.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한국 주재원이었던 리암 씨를 만나고 실제로 한국에 출장 가서 한국의 땅을 밟아보고 나니 비로소 왜 회사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의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호세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는 백수로 지내고 있고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 리암 옆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더니 승진까지 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증진과 많은 성과를 낸 저희 직원들 모두와 함께 한국으로 휴가 겸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지 호세가 가끔씩 회사 주변을 배회하는 게 눈에 띄더군요. 리암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리암은 회사에 있을 때는 기회를 주었겠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완전한 타인이라면 스스로 본인의 삶을 책임져야 호세 본인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착하기만 했던 리암을 봤었는데 와 정말 공과사가 딱 부러지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까지 돋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을 이끌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한국을 아직 잘 모르는 해외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뭐 생각해보면 저도 멕시코라는 나라 유튜브로 영상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긴 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